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란의 최대 약점이자 리스크는 중국입니다. 그럼 보시죠. 2026년 1월 현재 이란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의 핵심은 시위, 억압, 지역 긴장 고조가 아닌 현금 흐름과 현금 흐름을 누가 통제하는가입니다. 미국 주도 제재 속에 지난 10년 동안 이란의 경제적 생존은 단 하나의 출구, 즉 중국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이런 축소는 이란, 중국 양측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2018년에 미국의 제재가 재개되기 전까지 이란 석유는 다양한 구매자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이 중요하긴 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아서 2017년 이란 석유 수출 중 26%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덕분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다변화가 존재했으며 충격을 흡수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구매자들이 사라지고 보험사들은 발을 빼고 은행들이 거래 채널을 동결하자 어쩔 수 없어진 이란은 정식 운송이 아닌 회색 운송을 하고 이란산 원유를 다른 원유에 섞거나 다른 원유로 바꾸는 혼합류 트릭을 쓰고 그림자 물류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원유는 계속 이동되었지만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두가 이란 원유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란 원유는 딱 한 곳, 중국으로만 향합니다. 참고로 트럼프 1기 당시 이란의 최대 압박, 맥시머 프레셔가 가해졌을 때 이란의 석유 수출은 하루 평균 80만 배럴 또는 어떤 달에는 하루 평균 30만 배럴까지 떨어졌다가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에 하루 평균 180만 배럴로 다시 회복되었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2기 행정부 출범 때부터 이란의 석유 수출을 하루 평균 10만 배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2025년에 하루 평균 150만에서 170만 배럴에 달하는 상당한 양을 수출하고 있지만 2025년 기준 이란 석유 수출량 중 최소 89%가 중국으로 향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수출 물량이 중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단일 거래 상대방 또는 단일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집중 위험에 빠져 있다는 소리지요.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상태입니다. 이란에게 있어서 석유 수입은 공무원 급여 지급, 보조금 지급,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을 한 구매자, 중국에게 판다는 것은 판매자에게는 협상할 여지가 없어지고 그저 구매자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중국은 할인된 원유와 이란이라는 값싼 영향력을 받고 이란은 현금을 얻지만 통제력은 거의 없습니다. 즉, 정권 생존의 대가는 레버리지 상실이며 생존을 위한 조건부 계약입니다. 한편 관점을 바꿔서 이란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중국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이란산 원유는 그저 저렴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전략적 완충제입니다. 이란 석유는 중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보호하고 산둥성 독립정유업체들에 공급되며 유가가 더 비싸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다른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줍니다. 즉, 이란 원유는 공급 차질 같은 혼란이 발생할 때만 중국에게 중요하다는 소리지요. 만약 이란의 석유 수출이 더 엄격한 다속, 선박 억류, 중국 중개업자들에 대한 재정적 압박, 그리고 이란 내부 불안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중국의 경우 실존적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찰, 즉 이란 석유를 대체할 원유 가격은 상승하고 물류는 압박받으며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중국 경제 가장자리에 스며들게 되는데, 중국 경제 사이클에서 중요한 시기에 발생하는 관리 가능한 혼란이라고 하더라도 경제로 인민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성가시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이란 중국 관계는 너무 비대칭적입니다. 이란에게는 중국이 계속 필요하지만 중국에게는 오직 값싼 이란 석유만 필요합니다. 만약 공급이 끊기면 베이징은 다른 곳에서 석유를 조달할 수 있으며 더 높은 가격과 불편함을 감수하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중국에 영향력, 레버리지를 주고 이란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란 국내 불안과 석유 수출이 맞물리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익원이 특정 국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을 때 충격은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란에서 발생한 혼란은 수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서 고용, 보조금, 사회 통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바로 이때 사회 불안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됩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영향력 지도는 과거보다 단순화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2026년 현재 미국은 이란 석유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여러 국가를 동원할 필요가 없으며 압력 포인트는 이란 석유를 이동시키고 관련 금융과 보험을 제공하고 정제하고 있는 중국으로 좁혀졌습니다. 이것이 곧 미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스판 자체는 명확합니다. 마무리해보면 이란 내부 불안정과 석유 수출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 중 대부분은 중국으로 갑니다. 이런 집중은 이란과 중국 양측 모두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란에게는 석유 수출 차질이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고 중국에게는 비용, 편의성,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변하면 변동성은 시스템 자체에 내재되게 됩니다. 이상 이란의 최대 약점이자 리스크는 중국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